우리가 이제 비둘기집의 원리? 비둘기집의 정리라고도 해요. 이산수학의 한 정리인 비둘기집의 정리 원리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지난번에 했던 게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이도를 조금 낮춰서 비둘기집의 원리를 한번 볼 건데, 사실 이게 난이도가 낮은 게 아니야. 근데 너네 이제 선행 지식 없이, 선수학습 없이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둘기집의 원리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먼저 비둘기집의 원리를 보고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비둘기집의 원리. 얘들아, 포인트 요 부분은 뭐냐면 비둘기집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 목표예요. 우리가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게 오늘의 목표고요. 비둘기집의 원리는 얘들아, K 플러스 한 개의 객체, 비둘기가 K개의 장소에 배분된다면 적어도 한 곳은 2개 이상의 객체가 배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비둘기가 이렇게 있어. 너무 비둘기 안 같나? 비둘기가 4개 있다고 쳐봐봐. 비둘기가 4개 있고 비둘기 집이 3개가 있어. 이게 비둘기 집, 이게 비둘기야. 근데 내가 얘네가 이제 이 집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집에. 한 비둘기는 한 곳에만, 한 집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집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얘네를 아무리 잘 나누더라도 적어도 이 집이든 이 집이든 이 집이든 상관없이 적어도 한 곳에는 2개의 비둘기가 들어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얘들아,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애들이 이제 같은 집에 들어가지 않게 이 3개를 이렇게 넣었다고 쳐봐봐. 넣었어. 그러면 얘의 행방은 적어도 이 셋 중엔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비둘기 집 입장에서는 비둘기 집보다 비둘기가 하나 더 많으면 적어도 한 곳에는 2개 이상의 객체, 즉 비둘기가 배분된다는 뜻인데, 자, 얘가 객체가 되고요. 얘가 이제 장소가 돼요. 자, 너네는 비둘기가 무엇인지, 비둘기 집이 무엇인지를 문제에서 잘 보면 되는데, 문제 바로 볼게요.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래? 요 문제. 367명의 사람이 있다면 적어도 2명은 생일이 같다. 이 문제. 자,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기 전에 얘들아, 그거 한번 유념하고 가자. 우리가 4년마다 윤년이 돌아오죠. 윤년이 돌아오는데, 윤년이라 함은 2월 29일이 있는 연이죠. 즉 365일이 아니라 366일이 있는 날이죠. 그쵸? 요것도 고려해줘야 되겠지? 자, 문제 다 해결해봤죠? 자, 봐봐. 사람이 있어. 사람이 376명이야. 자, 그러면 적어도 2명은 생일이 같다를 보이려면 일단 생일이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366일이지. 그러니까 물론 365일일 수 있는데 그거는 6년을 제외하고 온 거잖아. 그래서 2년이란데 이번 해가 6년일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366일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가 366일이야. 아까 비둘기가 갈 수 있는 비둘기 집이 4개였지. 비둘기 집이 이렇게 있었지.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이 비둘기가 되는 거고 생일이 비둘기 집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적어도 한 날짜는 2명이 들어올 거라고. 즉 적어도 2명은 생일이 같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 자, 0점에서 100점까지 1점 단위로 채점을 하게 되었을 때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점수가 같다고 하면 학생은, 얘들아 문제 조금 수정할게요.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적어도 붙여주세요. 적어도 몇 명이 있어야 하는가. 자, 다 해결해봤지? 일단은 학생 수는 몰라. 근데 이제 내가 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점수의 범위가 얘들아 1점씩 채점을 하기 때문에 0점부터 100점까지 총 몇 개의 경우가 있는 거야? 101가지의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학생이 가질 수 있는 점수, 학생이 점수를 가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가 비둘기 집이 되고요. 얘가 비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근데 적어도 2명의 학생의 점수가 같아야 되네. 그러면 이 비둘기 집이 비둘기보다 어떻게 돼야겠어? 응? 비둘기가 비둘기 집보다 많아야겠지. 맞아요? 그래서 학생 수는 102명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문제를 왜 적어도 바꾸라고 했겠니? 102명이면 적어도 2명의 학생의 점수가 같게 되는데 103명이면 당연히 적어도 2명의 학생의 점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들아 101명이면 모든 학생이 0점부터 100점까지 다 가지면 2명이 점수가 같지 않는 케이스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2명이 와야 그 이상은 되어야 채점을 했을 때 적어도 2명의 학생이 점수가 같아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 103도 답이 돼. 이렇게만 문제를 보면 103도 답이 되고 104도 답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문제를 적어도로 바꿨죠. 최소 학생 수라고 하는 게 적어도가 2번 들어가니까 좀 헷갈리니까 최소 학생 수가 더 맞겠다. 자, 요 문제 한번 가보자. 얘들아, 요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한번 해결해보고 안 되면 같이 이해하려고 해봐봐. 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의 배수 중에는 0과 1을 포함하는 십진수가 반드시 존재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2의 배수 중에서도 0과 1만을 포함하는 2의 배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 10 같은 거. 3의 배수 중에서도 0과 1만을 포함하는 배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11 같은 거 있잖아. 4의 배수 중에서도 0과 1만을 포함하는 십진수가 있고, 5의 배수 중에서도 0과 1만을 포함하는 십진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정수를 만들 거야. 일단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모든 정수 n을 고정을 시켜놓자.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정수 n에 대해서 자, 내가 어떤 수를 만들 거냐면 1, 1, 1, 1, 1, 1 해서 1, 1, 1, 1이 n 플러스 1개 있는 거. n 플러스 1개 있는 것까지 만들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게 의도된 방법이란 걸 너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가질 수 있는 개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으로 나누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나머지의 개수는 0, 1, 2 3개죠. 4로 나누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나머지의 개수는 0, 1, 2, 3 4개죠. n으로 나누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나머지의 개수는 총 몇 개야? n개지. 어떻게? 0부터 n-1까지잖아. 이게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이고 이게 총 n개가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설정을 했냐?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 자, 지금 이 n 플러스 1개에 대한 정수, 얘 정수죠? 정수. 어떤 뭐 진수 이런 거 아니야. 자, 얘가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얘는 1일 수밖에 없겠지만 얘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3이죠. 이렇게 계속 달라져. 자, 얘네 n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n가지잖아,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1개가 n가지의 가지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럼 각각 하나씩 들어갔다 치더라도 반드시 2개는 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한 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뭐 이거나 그쵸? 즉 1부터 이거 총 n개 있는 거야. 중 적어도 두 정수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고.
얘들아, 이걸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는 거를 어떻게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자, 나머지가 같으면 만약에 자, 어떤 얘기가 좋을까? 자, 11이랑 11이랑 보자. 얘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곱하기 5 플러스 1이지. 얘는 나머지가 1이죠. 그럼 두 개를 빼봐. 빼면 이거 하지 말고 조금 더 커도 괜찮겠다. 조금 더 커도 되겠다. 1 하지 말고 111이랑 11이랑 얘는 2 곱하기 55 플러스 1이죠. 얘는 2 곱하기 5 플러스 1이죠.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같죠. 그럼 두 수를 빼봐. 자, 그러면 100이 되고요. 얘는 2 곱하기 55 빼기 5를 묶을 수 있지. 즉, 뺀 수가 2의 배수가 된다고. 나머지가 날아가면서. 그러면 지금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버리면 어떤 큰 수에서 두 개 중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버리면 1과 0으로 이루어진 수이고 걔는 n의 배수가 돼버린다고. 그쵸? 즉 그러면 나는 어떤 정수 n에 대해서도 1과 0으로만 이루어지는 n의 배수를 찾을 수 있다고. 이해돼요? 한번 쓰는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과제로 낼 거예요. 쓰는 연습하는 거. 나한테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스스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 한번 보자.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 자, 일반화된 비둘기집의 원리는 아까는 비둘기가 얘들아. 비둘기가 K개. 그 다음에 객체가 내가 반대로 말했나? 객체가 K개, 비둘기가 K 플러스 1개. 그러니까 객체보다 비둘기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장소보다 그 들어가려고 하는 대상이 많아야 돼. 자, 그런 케이스만 다뤘는데 이걸 좀 일반화 해본 거야. 자, 라지 N개의 객체가 K개의 장소에 비둘기에 배분된다면, 아니 비둘기집에 배분된다면 적어도 한 곳은 얘들아 여기요가 좀 헷갈릴 수 있어. 내가 말로 설명을 해줄게. 자, 9명이 3개의 집에 들어가려고 해. 그러면 적어도 한 집에는 3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가장 잘 나눴다, 잘 배분했다, 공평하게 배분했다 해도 적어도 한 집은 3명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자, 만약에 9명이 아니라 10명이라고 생각해봐봐. 10명? 10명이면 가장 잘 배분, 그러니까 공평하게 배분하면 334가 되겠지. 맞아? 얘는 10에서 3을 나눈 거에다가 한 명이 더 생겼으니까 1을 더해준 거. 그러니까 적어도 한 곳은 4명을 객체를 가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정리해서 말하자면 어떤 비둘기집이 자, 비둘기를 비둘기집으로 나눴을 때 정수가 돼. 정수. 양의 정수가 돼. 양의 정수로 가자. 양의 정수가 되면 얘는 적어도 한 곳이 요만큼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정수가 아니면, 즉 나머지가 남아버리면 요 값에다가 플러스 1한 거, 즉 적어도 한 곳은 플러스 1 한 개의 객체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이 어려운 기호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기호 이해 못해도 돼. 그냥 내가 말한 것만 이해하고 문제 풀면서 습득하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처음에는 좀 쉬운 걸로 볼게요. 자, 100명 중에서 적어도 몇 명은 같은 달에 태어났다고 볼 수 있는가? 자, 얘들아, 가질 수 있는 달 몇 개야? 12개지. 1월부터 12월. 얘가 비둘기 집인 거야. 맞죠? 이거 비둘기 집이고. 사람이 100명인 거잖아. 그러면 비둘기를 비둘기 집으로 나눠야 되지? 그러면 100명을 12로 나누었을 때 얼마야? 8점 뭐시기지?
맞아요? 자, 얘는 안 나누어 떨어지죠?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적어도 9명은 여기 1을 더한 거. 그러니까 앞에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거, 적어도 9명은 같은 달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다음 문제 보자. 얘들아,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카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카드가 어떻게 되어 있어? 카드가 A부터 A, J, K, Q고 1부터 9까지지. 맞죠? 적혀져 있는 수나 문자는 그렇고, 모양은 총 몇 개야? 별 있고, 하트 있고, 클로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있죠? 그쵸? 이게 총 몇 개야? 13개지? 그 다음에 요게 총 4개지? 그래서 총 55개가 있죠. 그러니까 A 별이거나 A 하트거나 A 클로버거나 A 다이아몬드, 이게 각각 13개가 4개씩 가지니까 52개가 있죠. 자, 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봐봐, 내가 지금 뽑아야 되는 카드가 그 각각의 카드가 가질 수 있는 얘들아, 지금 같은 무늬가 나온다는 거는 이 4가지 무늬 중에 하나가 나온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내가 뽑는 카드가 가질 수 있는 무늬가 4가지 중에 하나인 거야. 즉 카드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카드가 가질 수 있는 가지가 4가지인 거야. 즉 얘가 뭐야? 이 4개가 비둘기 집이 되는 거야. 비둘기 집. 그쵸? 그러면 내가 뽑는 카드의 개수를 모르니까 얘를 x라고 뒀을 때 비둘기집 4분의 x가요.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걸 보장을 해야 되니까 4분의 x가 얘들아 정수로서 3으로 나누어 떨어지거나, 또는 4분의 x가 2. 얼마인 거야. 즉 2는 안 되면서 3보다는 작아야 돼. 근데 얘들아 봐봐. 요 케이스랑 합치면 뭐가 돼? 요렇게 부등호를 한꺼번에 쓸 수 있지. 그치? 맞아요?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요렇게 되겠지. 맞아요? 맞니? 그러면 내가 적어도 3장은 같은 무늬가 나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뽑아야 되는 최소 카드수 8은 안 되니까 몇 개가 되겠어? 9개가 되겠지. 됐어요? 자, 마지막 문제도 이것도 한번 너네가 이제 과제로 써서 낼 건데, 내가 설명을 해주면 너네의 언어로 고쳐서 한번 제출을 해보세요. 자, 봅시다. 이 문제. 자, 한 달이 30일 때 야구팀이 매일 적어도 한 경기씩 경기를 하는데 45경기를 이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에 적어도 한 경기는 하고, 그러니까 경기 수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경기 수가 1 이상 45 이하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팀이 14경기를 연속적으로 하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함을 보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0일이 이렇게 있어. 30일이 있는데 어떤 날은 하루, 이틀, 3일, 3번 하고 한 번, 두 번, 3번, 4번, 5번, 40번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쭉 있는데 적어도 어떤 조합인지 몰라. 어떤 조합인지 모르지만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 요 조합이 합이 14이거나 아니면 요 조합이 합이 14이거나 어떤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연속적으로 하는 기간이 14경기를 연속적으로 하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함을 보여라. 이건 사실 아이디어를 모르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야. 자, 얘들아, A1을 어떻게 할 거냐면 A1, A2, A3. 자, 얘는 문자예요. A30이 있어. 자,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A1은 얘들아 첫날 한 경기의 수야. A2는 뭐냐면 첫날이랑 둘째 날을 더한 값. 첫날 한 경기와 둘째 날 경기한 걸 더한 값이에요. 그 다음에 A3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더한 거.
그러니까 누적으로 경기한 횟수에 해당해. 그러면 A30은 30일 동안 경기한 총 횟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45경기잖아. 그리고 14경기가 연속적으로 14경기를 연속적으로 하는 기간이잖아. 어떻게 설정을 해줄 거냐? A1 플러스 14, A2 플러스 14, A3 플러스 14, 마지막에 A30 플러스 14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총 개수가 몇 개야? 여기서 개수가 몇 개니? 60개지.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얘들아, 적어도 한 경기를 해야 되니까 얘가 뭐 1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값의 범위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근데 얘들아, 지금 45경기를 이하를 하는 거잖아. 아이고, 얘들아, 내가 애초에 말을 잘못했네. 45경기 이하는 얘들아, 그거야. 누적 경기의 합, 누적 경기의 합. 누적 경기의 합이에요. 그래서 누적 경기의 합이 45를 못 넘으니까 45까지만 되니까 45 플러스 14. 즉, 값의 범위가 이 지금 총 60개의 정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가 59가 되는 거야. 일부러 값을 이렇게 줬겠지. 비둘기가 60개고 비둘기 집이 59개인 거야. 그러면 얘들아, 반드시 두 개의 값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그러면 적어도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값이 같으려면 얘들아, 잘 생각해보면 요 안에서는 값이 같을 수가 없어. 왜냐면 매일 한 경기씩 하는데 1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누적 값이야. 그러면 적어도 1, 2, 3, 4 이렇게 커지는 거지. 기본적으로 1, 3, 5, 7 이렇게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 즉 여기 안에서는 같아질 수가 없어. 같은 의미로 여기 안에서도 값이 같아질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1부터 59까지의 값을 가지는데 60개의 값이 서로 같은 게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즉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값이랑 이쪽에 있는 값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A6이랑 만약에 A2 플러스 14가 같다고 생각해봐봐. 그렇게 되면 A6 빼기 A2가 14가 되죠. 이건 무슨 말이냐? A2는 첫째 날, 둘째 날 누적 경기 합이고 A6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누적 경기 합이야. 그러면 A6 빼기 A2가 14라는 거는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경기 수의 합이, 누적 경기의 합이 14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나았지. 이 팀이 14경기를 연속적으로 하는 기간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45를 준 이유가 있어, 얘들아. 30, 45, 14가 다 의도된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자, 요거 내가 아까 초반에 얘들아 45 말실수를 했는데 하루에 45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누적이 45까지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문제랑 아까 내가 비둘기집의 원리 해주면서 이제 정수 n에 대해서 1과 0만을 가지는 n의 배수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 문제를 한번 노트에다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